EBS 연계 교재 영어니까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자, EBS에서 내놓는 연계 교재들이 있어요. 자, 지금 1월 말인데 이제 2월 되려고 하죠. 자, EBS에서 지금 시즌에 나누는 게 뭐가 있어요? 3권이 있다. 3권. 수능 특강. 그리고 수특 영독이라고 쓸게요. 짧게. 영독이 있다. 그리고 뭐가 있다? 듣기가 있다. 네, 듣기책. 이게 딱 3권이 있어요. 여름에 한 권 나오는 게 수능 완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야, 그러면 리딩 책만 해도 몇 개야 이게? 리딩 책만 해도 3권이에요. 이게 예전에는 공부 방식이 어땠냐면 수능에 이 3권 중에서 몇 개의 지문이 수능에 똑같이 나왔었어요. 뭐가? 지문이 똑같이 나와요. 지문이. 그때 지문이 당연히 선지는 다르게 나오는데 그걸 우리가 직접 연계라고 했었죠. 직접 연계다. 근데 그게 아니고 똑같은 지문이 나온 게 아니고 이 지문들 중에서 개념을 가져다가 그 개념을 가지고 새로운 지문을 만들어. 그러면 그게 수능에 나오면 그걸 우리가 간접 연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직접 연계하고 간접 연계의 개념은 잡히셨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되는 건 그거야. 지금 수능에 직접 연계가 나옵니까? 간접 연계가 나옵니까? 아니면 다 나오고 있습니까? 과거에는 이게 다 나왔단 말이에요. 직접 연계, 간접 연계 다 나왔어요. 근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학생들이 EBS 이 리딩 3권을 막 열심히 공부하는 게 아니고 외워버리는 거예요. 지문들을 막 다 외우고 있어. 해설서 보고 이런 내용이었구나. 막 변형 문제 풀어보고. 그러니까 뭐가 또 이제 성행합니까? 변형 문제들이 막 대형 학원에서 쏟아져 나오는데 학생들이 그거 구입해서 또 내용 막 변형 문제 풀어보고 내용 암기하고. 그러니까 평가원도 이제 아차 싶은 거죠. 분명 원래의 취지는 어땠냐면 원래의 취지는 당연히 사교육을 낮추는 것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에게나 공평한 시험을 만들기 위해서 뭐 사교육을 잘 받았다고 수능을 잘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사교육을 못 받아도 이런 EBS 교재를 똑같이 활용해가지고 영어 점수를 맞아낼 수 있다. 근데 이런 개념은 영어에만 있는 건 아니었지만 영어적 관점으로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EBS 책은 실제로 EBS 사이트에서 PDF로 제공이 됐고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죠. 이제 좀 집안 형편이 어렵다? 교재를 살 돈이 없다? 그래도 이거는 수능에서 다루는 책이다 보니까 EBS 사이트에서 PDF로 다운받을 수 있게 제공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이게 그들도 이제 생각하게 된 거죠. 근데 학생들의 공부 방법이랑 습관이 이제는 완전 바뀌어버린 거죠. 학습이 아니고 암기로 가버렸으니까 그들이 추구하던 목적에 부합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건 어떻게 되면 그들은 이제 영어에는 직접 연계를 내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된 겁니다. 영어에는 그래서 직접 연계가 나오지 않고 있죠. 지금 간접 연계만 나오고 있어요. 간접 연계만 나오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 3권의 내용을 내가 다 암기를 했다고 쳐도 다 암기가 되어 있어도 똑같은 지문 한 문제는 안 나옵니다. 그리고 과거에도 이게 보실 게 직접 연계가 나왔을 때에도 똑같은 지문이 나왔었다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그건 2점 지문이었어요. 2점 지문. 2점 지문은요 쉽잖아요. 그냥 풀어도 풀리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게 1등급이 아닌 수능 영어에서 2등급이나 3등급, 특히나 3등급 정도를 요구하는 학생들, 그걸 원했던 학생들한테는 직접 연계 시절에 이 책 3권을 외우는 건 정말 크나큰 도움이 됐었던 시절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간접 연계이고 간접 연계 상태에서 이 3권을 내가 아무리 많이 풀고 내용을 암기한다고 할지라도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된다고. 심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학생들한테 EBS를 지금 풀 시간이 있으면 일단 난이도 높은, 자, 이 얘기부터 해야겠네요. 그러면 이 EBS를 푸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가짐인 것인가? 그럼 누구한테 적합한 것인가? EBS를 풀 때 제가 일단 추천드리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뭐 보통은 그렇죠. 반수나 이제 재수 뭐부터 해서 이제 N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를 다 구해서 풀었다 이거예요. 그럼 더 이상 풀 게 없죠. 그러면 그때 이제 EBS 책을 한번 풀어봐라 정도가 되는 겁니다.
EBS 책을 제가 일반적으로 추천을 잘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외에 사기업에서 내놓은 모의고사 책들을 제가 더 추천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런 이유는 딱 하나인 게 EBS는 어떤 학생들은 볼 수밖에 없냐면 학교에서 내신을 신경 써야 되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분들이 EBS 책을 볼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내신 수업을 고3들 내신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EBS 책을 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쉬운 게 퀄리티적인 면에서 좀 많이 떨어져요. 퀄이 떨어진다는 거야. 퀄이 떨어지니까 이걸 제가 추천을 할 수가 있냐 이거죠. 특정 지문을 보고 그 지문을 가지고 주제로는 이렇게 뽑아내서 이게 만약 주제였더라면 이게 주제고, 이게 만약 빈칸이었으면 여기가 빈칸이 뚫릴 거거든, 이럴 때는 이렇게 접근하면 돼. 이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이 글의 구조가 너무 좀 틀에 박혀있는 구조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리고 이 글의 구조 자체의 퀄리티가 좀 떨어져서, 야 굳이 이런 말은 안 해도 됐었는데 이 문장을 왜 쓴 거지? 이건 없는 게 훨씬 더 나은데. 오히려 학생들의 공부 습관을 좀 저해할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 선택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난이도가 너무 쉽잖아요. 아니 이 책들을 풀고 나서 어렵다고 말하는 학생이 누가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건 일단 적어도 이제 2등급, 수능 영어에서 2등급, 그리고 1등급을 원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지금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 건데, EBS 책은 난이도가 너무 쉬워요. 난이도가 너무 쉽기 때문에 이 책에서 잘 풀린다고 해서 내가 다 맞았다고 해가지고 기분 좋아가지고 어깨가 지금 뽕 차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럼 6급형에서 어떻게 해요? 좀 이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6급형에서 이제 어려우니까 또. 지금 그리고 영어 난이도가 지금 들쭉날쭉하지만 최근에는 좀 어려운 상태로 올라왔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이 EBS의 난이도가 낮고 퀄리티가 낮은 이 책을 지금 풀어서, 그리고 지금 직접도 안 되고 지금 간접 연계로 나오고 있는데 무슨 덕을 볼 수가 있냐 이겁니다. 그래서 3학년 1학기에 학교에서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셔야 되는 분들은 그때 보시면 돼요. 그냥 이런 글이 있구나 정도만 보라고 하고요. 저도 학생분들한테는 야 문제는 풀지 마라. 문제는 풀지 말고 그냥 지문에 야 이런 개념이 있고 이게 문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런 포인트가 나올 테니까 그 포인트만 공부하시면 되고, 거기까지만 공부하시고 뭐 단어 괜찮아, 단어 외우시고 오케이 단어까지 외우고 딱 거기까지만 말을 해주고요. 이걸 되게 심도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합니다. 심도 깊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과 에너지가 있다면 그때는 좀 수준이 높은 걸 위주로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그게 EBS는 아니다 이거죠. 그냥 뭐 쉽게 말하면 그냥 시중에서 이제 잘 구할 수 있는 그런 모의고사 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모의고사가 좋은지는 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EBS를 보지 않는다. 학생들한테 추천하지도 않고요. 추천한 학생은 딱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다. 두 가지 케이스는 두 가지. 학교 내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봐야 됩니다. 그럼 봐야죠. 그럼 학교 내신을 잘 봐야 되는 거니까. 지금 수시로 대학 쓸 거니까. 그거 봐야 돼. 열심히 보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내가 수능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인데 EBS를 봐야 된다? 아니요. 당신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중에 있는 거 먼저 구해 보십시오. 모의고사 같은 것들. 근데 그런 걸 다 풀었는데 진짜 풀 게 없어. 그럼 그때 EBS 보는 거는 누가 뭐 말릴 수는 없어요. 저는 무조건 영어에 4를 걸어서 무조건 맞춰야 돼. 그렇다 할지라도 EBS가 우선순위로 올라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저는 EBS를 다루진 않고 있고요. 그래서 제 본 수업 시간에 EBS를 다뤄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모의고사들,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빨리 시중에서 구해가지고 이제 구입해서 같이 학생들하고 풀어보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지금 직접 연계도 아닌 간접 연계인데 EBS 공부 너무 목매이지 마시고요. 옛날 막 공부하셨던 분들은 지금 야 EBS 공부 안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아니라니까요. 지금 직접 연계가 아니라고요. 간접 연계라고요. 이것만 해도 EBS를 지금 안 봐도 되는 이유가 되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이죠? 재작년부터였나요? 재작년부터는 지금 EBS에서 이제 PDF 다운로드도 제공을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이제 교재를 실물로 된 그 책을 구입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예요? 이제는 무료로 제공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EBS 사이트에서 PDF로 이 수능 특강이랑 수능 완성 책들을, 연계 교재들을. 그렇다는 건 의미가 무엇이다?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저소득층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었지 않습니까?
수능에 직접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직간접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설명적 예시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그 두 가지 케이스가 아니시라면 EBS보다는 구할 수 있는 시중에 질 좋은 모의고사 있으시면요, 모의고사라고 그냥 막 다 구하는 거 아니고 질 좋은 모의고사 있으시면 질 좋은 모의고사 좀 먼저 풀어보고 본인 실력 좀 이렇게 많이 올려놓고 그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네, 수능 다 잘 보실 수 있으니까 잘 준비하시고, EBS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은 이제 영상 다 보셨으니까 궁금하신 것들, 뭐 더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부분들을 리플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어 강사 박세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